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도사입니다. 오늘은 기관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키가 잘생긴 사람은 원래부터 부티가 나는 경우들이 많지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아이들의 키를 보고 키가 잘생겼으면 한마디씩 했지요. 아이고 키가 잘생겼구나. 이 키는 우리의 얼굴의 오간의 뿔이라고 해서 이목구비 중에서 제일 먼저 쓰는 것이 이목구비 할 때 이를 먼저 쓰게 되는데요. 키는 들리는 모든 소리를 채집한다 하여서 채청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찰에 있는 부처님의 키의 모양을 관상학적으로 좋은 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부처님의 키는 어떻게 생겼던가요? 키가 큼직하고 이 깃볼인 수주가 두툼한 게 특징이죠. 일반 사람들도 키만 보아도 부자로 잘 살 것인지 장수할 것인지 아닌 반대로 빈천하게 살거나 단명할 수 있을 것인지 관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기관상을 통해서 부귀하고 장수하는 관상이 어떤 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앞에서 보아서 키가 달린 이치를 보고 옆에서 보아 형태를 보는 것이 좋은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키는 뇌와 심장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곳인데요. 한마디로 심장과 기운이 통하는 곳입니다. 심장이 좋으면 키가 맑아서 밖에 들리고, 심장이 고장이 나면은 키가 검어지고, 또 이 키가 검어지면 잘 들리지 않게 되며 운세도 나빠지게 됩니다. 이 심장이 훼손이 된 사람들은 또 바로 이 이명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기와 심장이 서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상학에서는 기의 살이 두툼하고 단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장 기능이 좋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기의 이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는 두텁고 단단하고 위로는 눈썹과 나란해야 하고 아래는 코와 나란해야 하며 윤곽이 분명하면 좋은 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눈보다 위쪽에 높이 붙어 있어야 기라고요, 장수하는 관상이라고 보는데요. 눈썹 선 위에 있으면 더욱 길한 관상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의 윤곽이 분명하면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관상이고, 입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재물을 크게 모으는 장수하는 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기의 특징은 어떨까요? 깃볼이 두툼하면 재물운이 풍족하고, 또 이 귓구멍의 입구인 이 이문이라고 하죠. 이 귓구멍으로 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넓은 사람은 지혜롭고 또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귓구멍이 작으면 보량이 좁아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관상입니다. 네 번째, 기의 색깔을 한번 살펴볼까요? 색깔이 검고 어두우면 운이 막힘이 많고 특히 단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의 색이 좋으나 갑자기 때가 묻은 듯하게 탁하게 변하면 안 좋은 운이 목전까지 다가왔음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이럴 때는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 색깔이 어둡다 그러면 운세가 막히고 또 일이 잘 안 풀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의 색깔이 윤택하고 가운데 빨간색이 있는 듯 빛이 나면 좋은 관상으로 보게 되며, 항상 기 색깔이 윤택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의 관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수하는 기관상이 따로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간단히 기관상을 보게 된다면 기가 높게 있는지 낮게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기가 높다 싶으면 그 사람은 귀하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요, 기가 길거나 기 속에 털이 있는 사람은 100세까지 장수를 하는 그러한 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귓바퀴가 메마르고 검은색을 띠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청력이 빨리 약해지고 또 이 귀가 경명주사처럼 지나치게 붉은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귀를 가진 사람은 큰 재앙을 만나거나 구설시비수로 송사에 휘말려 적잖은 재물을 잃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귀가 두꺼운 사람이 큰 재산을 손에 쥐게 되고요. 귀 속에 사마귀 등 점이 있는 사람은 총명하고 기이한 자식을 두게 되는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귀 속에 있는 사마귀나 점 등은 이게 죽은 사마귀면은 오히려 불길해집니다. 또 귀가 적당히 붉고 빛이 나게 되면은요, 고위공직에 몸을 담기가 쉽고 신세계 기운이 있으면 크게 명성을 얻는 그러한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귀가 얇고 이 지나치게 귀가 앞으로 이렇게 향하면은 조상이나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관상이요. 지나치게 또 이게 뒤로 젖혀져 있거나 이 귀가 삐뚤어져 있으면은 변변찮은 지방칸도 마련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관상이 됩니다. 특히 짝귀, 이 짝귀라는 것은 귀가 양쪽에 크기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짝귀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짝귀를 가진 사람들은 매사에 일이 안 풀리고 파란을 겪게 되는 그러한 관상에 해당이 되고요. 귀가 맑아서 살결이 윤택하면 이름을 해외까지 널리 알리게 되며 윤기를 잃고 검게 보이면 가난하고 빈천하게 사는 관상 중에 하나입니다. 고서에 따르면 귀가 커서 높이 붙어 있는 사람은 이름을 사방에 널리 떨친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영조대왕의 귀가 상당히 높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영조대왕은 조선 왕조 중에서 가장 장수한 왕입니다. 또 두 귀가 이 어깨까지 늘어지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함을 누리는 관상이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귀가 상당히 길고 늘어져 있습니다. 또 이 귀가 얼굴빛보다 항상 희어야 되는데 이 얼굴빛보다 귀가 흰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로 살고 이름을 널리 알리며 하는 일들이 대단히 잘 풀립니다. 반대로 귀가 얕고 뿌리가 없으면 단명하기가 쉬운 그러한 관상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배우자 운이 좋은 귀관상을 알아볼까요? 이 귓불은 재물과 먹을 복 그리고 주택운, 즉 의식주를 관장하게 됩니다. 이 귓불이 입을 향하여 조아리고 있으면 일생에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취하며 먹고 입고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러한 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귀를 가진 사람은 재물복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부유하게 살며 부부운이 좋아서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기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정면에서 잘 안 보이는 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배우 김태희 씨나 한가인 씨의 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분들이 정면에서 잘 안 보이는 그러한 귀를 가지고 있죠. 이처럼 귀가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아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길한 관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경우는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이 충분하고 넉넉한 집안에서 별 어려움이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앞에서 완전히 귀 전체가 보이는 일명 부채의 귀는 대단히 흉한 관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이야기가 길면은 지루할 터인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귀관상 7가지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땠나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조금은 잘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오늘날에는 관상학의 동서상법은 구별이 없어지고 과거상법과 현대의 관상상법의 해석이 조금씩 다르게 되므로 이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상이 불여심상이라고 했으니 또 여러분들이 착하고 귀한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관상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랑받기 위해서 이
이 땅에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제 구독자님들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도 우리 구독자님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만 물러갑니다. 바이바이.